자, 이번 시간은 2절 리모델링에 대해서 간단하게 큰 틀의 내용 정도 세부적인 어떤 수치나 지문보다는 관련해서 리모델링 관련 부분 간단한 큰 틀의 내용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자, 리모델링 하게 되면 저희가 왜 리모델링 할까 그래서 지문에 용어 정의 가면 건축물의 노후 확대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한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일단 리모델링은 지금 이와 같은 건축물의 노후 확대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은 건축물의 노후 확대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해서 허용되는 행위, 이 허용되는 행위 변경의 종류는 지금 1번에 가보면 지금 그 건물의 외부 형태를 일부 변경 또는 일부 정사는 무슨 행위를 허용할 수 있냐면 대수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수선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거고, 지문은 지금 2번하고 양가로 2번, 양가로 3번에 따라 어떤 행위를 여기서 허용할 수 있냐면 중축이다. 그래서 리모델링은 그와 같은 목적을 위해서 여기서 허용된 행위 변경은 등을 위해서 대수선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할 수 있고 또는 중축을 수반하는, 그래서 여기는 대수선 또는 중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래서 리모델링 하기는 허용된 행위 변경은 지금 보시면 대수선이 가능하고 또는 뭐가 가능하다? 중축 중에 두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된 행위를 수반하는 행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지문은 일단 양가로 1번의 대수선, 2번하고 3번은 지금 나와 있는 부분에 따라 중축에 관한 부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은 2번은 그 시기나 중축의 범위에 관한 부분, 양가로 3번은 세대수 증가를 수반하는 리모델링도 가능하고 양가로 3번에 따라 지금 동그라미 2번에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도 가능하다. 그래서 일단 중축이 이제 보시면 세대수 증가, 기존 세대수에서 일부 세대 능률은 가능하지만 그 중에 하나 나와 있는 지문들 중에 거기 이제 그 부분 들어가지 않겠지만 여기 수직 중축이죠. 그러면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 것은 지문에 나와 있는 대로 공동택이 있다고 하면 공동택 부분들 중에 수직이란 건 일단은 중축을 하긴 하는데 어디에 중축합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 건물의 일단 최상층에 이르게 중축하는 것을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직 중축을 통해 세대를 증가할 수도 있겠지만 또는 수직 중축도 가능하지만 무엇도 가능하냐면 수평도 가능하죠. 그래서 중축이라는 건 이와 수직 중축도 가능하지만 이거 수평, 이 건물에 이와 같은 수평으로 뭐 할 수 있다? 중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세대수 증가는 수직 중축을 통해 세대를 증가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이 수평 중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세대수를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정도에서 리모델링 용어 관련 부분에서 일단 하나 정리하고, 일단 지문 양가로 2번에 쭉 그 시기하고 범위 정도 한번 읽어가면서 한 번만 숫자만 잠깐 보실까요? 그러면 일단 양가로 3번, 자, 사용 검색. 일단 여기 대수선하고 중축에 대해서 그냥 중축에 관한 여기 시기에 관한 거 한번 쭉 한번 지문 가면서 보죠. 지문은 일단은 양가로 2번에 사용 검사 1, 두 번째 줄 또는 건축법에 따른 사용에서 몇 년이 지나야 중축할 수 있냐면 15년이다. 그래 15년이 네 번째 줄 경과된 공동택인데, 그럼 시기는 꼭 15년이 지나야만 될 거냐? 15년이 지나야 되는 건 맞는데 15년의 양가로 단서에 지금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지문에 가보니까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 이때는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 경우는 그 연수를 말하더라. 그래서 시기는 지금 중축은 15년이 지나야 되지만 예를 들어서 15년 이상 20년 미만의 연수 중에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했다, 조례로 정한 기간이 뭐 할 수 있다? 중축의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부분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그와 같은 시기가 도래했다면 중축을 하는 그 범위, 중축 면적은 얼마 범위에 중축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네 번째 줄 경과된 공동택 각사에 주어지는 면적이 얼마냐면 그 밑에 이제 바로 갔을 때 30% 범위에서 세대 30% 이내에서
증축이 가능한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어지는 단서 양가로 단서에 세대 주거적 면적이 얼마 8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몇 퍼센트까지 가능할 수 있다고 그랬었냐면 그때는 40% 이내까지 가능합니다. 네, 해서 일단은 2번의 시기와 범위 정도 정리하고 밑에 양가로 3번은 지금 증축에 관한 부분으로서 세대수 증가도 가능합니까? 네, 그래 첫 번째 줄에 보면 그 양가로 3번의 첫 번째 것 부분에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의 세대 증가는 증축 행위, 즉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는 한정한다. 그래서 일단 여기 이제 수직 중축 이제 보시면 층수에 관한 기준을 하고 동그라미 2번에 일단 먼저 내려가 보면 수직 중축형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신축 당시 뭘 가지고 있었냐면 신축 당시 뭘 보유하고 있더라?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 수직 중축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직 중축 여러 가지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그 중에 하나 그 갖출 조건 중에 하나 무엇도 갖추고 그러냐면 여기는 신축 당시죠. 신축 당시에 뭘 가지고 있었냐면 구조도를 뭐 하고 있어야 되냐면 보유하고 있는 경우다. 그러면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하고 그럼 결국 이 건물 여기 건물인데 이 건물의 층수에 따라서 이제 보시면 일단 동그라미 1번 한번 먼저 가보고 오시죠. 1번에 이제 기억에 가보니까 그 대상이 되는 건물의 층수가 15층 이상이라면 그때는 몇 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냐면 3개층. 그리고 니은 그 건물의 층수가 14층 이하인 경우는 몇 개 층까지 증축할 수 있냐면 2개층까지. 그래서 일단 수직 증축 이 건물의 층수에 따라서 이 수직 증축 가능한 층수가 15층 이상이면 몇 개 층까지 3개층, 14층은 몇 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2개층까지 건축하는데 그럼 3개층은 2개층에는 그 건물을 올렸을 때 그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걸 계산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건물을 여기는 신축 당시 뭐가 있어야 돼요? 구조도가 있어야만 이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건 뭘 할 수 있다? 계산할 수 있죠. 그래서 수직 중축은 이 층수에 관한 규정도 중요하지만 플러스 뭐까지 신축 당시에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는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해서 뭘 허용하겠다? 수직 중축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리모델링 한번 해서 그 부분에서 하나 확인하시고 한 장을 넘기면 이제 02번에 그 리모델링 허가 기준 등에다가 이제 보시면 박스에 가보면 좌측의 구분에 동의와 허용 행위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분들은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공동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시행 주체만 잠깐 보죠. 그러면 시행 주체 이 공동 리모델링 누가 시행을 해서 할 수 있냐 그래서 시행 주체는 일단은 그 박스 02번의 양가로 1번의 9번에 보면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서 여기 이제 시행 주체별에 따라 뭘 나눠놨더라? 동의 비율을 나눠놨는데 여기는 그 동의 비율을 여기는 그 숫자를 보기보다는 그래서 그러면 시행 주체가 누가 시행 주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집니까? 동의 비율이 달라지는데 여기는 동의 비율보다는 시행 주체가 누가 되는지 이것만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이번 여기 입문 과정에서는 그 부분만. 자, 그러면 동그라미 1번은 동의 비율에 따른 시행에 있어서는 누가 시행 주체가 될 수 있냐면 동그라미 1번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 주체도 뭐 할 수 있다? 리모델링 시행을 할 수 있는 주체로 할 수 있다는 것 정도 하나.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누구도 할 수 있냐면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경우도 리모델링 시행에 필요한 동의 요건을 요하는 부분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보니까 입주자 대비회의 경우다. 그래서 시행 주체는 지금 보니까 크게 보면 지금 세 가지죠. 지금 첫 번째 나와 있는 부분에 입주자, 사용자, 관리 주체, 그리고 두 번째 리모델링 주택조합, 세 번째는 입주자 대비회의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관련한 부분들에 따른 시행 주체별에 따른 동의 요건은 여기는 지금 동의 요건 당장은 들어가지 않더라도 시행 주체로서 동의 요건이 필요한 대상은 몇 가지로 좀 부분되고 있더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부분에 따른 시행 주체별의 동의 요건을 이와 같이 정하고 있는데 지금은 어디까지만 보자. 여기
그래서 시행 주체가 누구가 되는지 정도까지만 해서 이 부분까지 하나를 확인하시게요. 이제 그 부분 하나 확인하고 허용 행위.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이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보면 허용 행위에 관한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지금 허용 행위는 지금 보니까 여기도 대상되는 부분이 크게 두 가지 대상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 세부적인 이 행위의 이 허용 행위에 따른 대상별에 따른 세부 기준을 일단 여기 잠깐 배제해야 돼. 허용 행위는 크게 일단 여기서 하나만 확인할 것은 이 리모델링에 대상되는 이 허용되는 대상 부분은 크게 이와 같은 대상에도 리모델링, 이와 같은 대상에도 뭐 할 수 있다?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허용 행위가 동그라미 1번, 지금 동그라미 1번 이 허용 대상이 되는 부분에 뭐가 되어 있냐면 공동주택도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동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그럼 일단 공동주택 리모델링 하려면 일단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따른 네 가지 요건은 뭐 하세요? 갖추어야 뭐 할 수 있다? 리모델링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문 일단 대상은 어디를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공동주택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공동주택이 됐던 지금 두 번째를 볼 건데 여기는 두 가지 중에 어느 대상이 됐든 간에 허용되는 것은 뭐 또는 뭐를 수반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그랬냐면 리모델링은 뭐가 가능하다? 대수선 또는 뭐가 가능하다? 증축을 수반하는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공동주택도 대수선 또는 증축을 수반한 리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하나 확인하고요. 두 번째만 좀 구분해서 한번 정리할 건데 자 그런데 두 번째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일단 보죠. 그러면 두 번째는 여기는 지금 지금 그 대상이 되는 부분이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등이라고 되어 있는 복리시설 등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지문은 잠깐 정리했던 부분들인데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까지는 정리했던 부분인데 그럼 여기는 복리시설 다음에 등이란 부분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그러면 여기까지는 하나 정리했던 여기 입주자 공유 아닌 복리시설이란 것은 공동주택단지는 어디를 생각할 수 있다고 잠깐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었냐면 상가라고 그랬어요. 상가. 그러면 여기 자, 첫 번째 공동주택 잠깐 정리한다면 두 번째 입주자 공유 복리시설 등은 공동주택 단지는 어디를 주택단지는 상가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데 등이란 표현이 하나 더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여기서 상가란 지문은 두 가지 상가 개념을 좀 보실 필요가 있는데 지문은 그럼 여기서 상가란 개념을 봤을 때 여기는 하나 공동주택에 여기는 세부적인 부분보다는 공동주택 단지 내에 있는 상가도 뭐가 가능하다? 리모델링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가란 부분에 등이란 들었다면 분명히 상가란 개념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의 개념이 더 있다는 정도까지만 정리할 건데 하나는 지금 상가는 상가인데 어디 상가를 말하면 여기는 지문에 여기는 주상복합 건축물이다. 그래서 주상복합 건축물에 있는 상가도 리모델링 가능합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등이란 표현에서는 등이란 표현이 어디? 여기는 공동주택단지 통상 보시면 아파트 상가도 뭐가 가능합니까? 리모델링 가능하지만 어디에 있는 상가도 리모델링 가능하다? 주상복합 건축물 이 상가도 리모델링 가능합니까? 여기도 리모델링 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그럼 일단 여기는 주상복합이라는 지문을 주지 않고요. 여기는 주상복합이라는 표현을 주는 게 아니라 표현은 이와 같이 표현했더라. 그 표현 지문만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허용 행위에 관한 동그라미 2번의 지문에 두 번째 줄 니은번의 두 번째 줄 지문만 봅니다. 지문에 여기서 이제 주상복합의 상가란 표현을 해서 여기는 주상복합이란 이 상가란 표현을 주는 게 아니라 표현은 법에서는 이와 같이 주상복합 건축물의 상가란 것을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다는 것만 확인하시게요. 그래서 2번의 동그라미 니은번의 두 번째 줄
주택과 주택 외 시설이 동일 건축물로 건축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이 어디를 말하더라? 여기를 일반 공동대 상가를 말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이 표현은 어느 부분의 상가를 표현하고 있더라? 주상복합 건축물이 어디를 표현하더라? 상가를 표현한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대상이 되는 부분은 지금 보면 크게 몇 가지입니까?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할 수도 있는 이 허용 행위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 지금 나와 있는 동그라미 2번은 입주자 공유 아닌 봉의설 등이란 것은 상가는 상가인데 어디?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상가도 생각하시지만 플러스 어디 상가도 리모델링 가능합니까? 주상복합 건축물의 어디 상가도 리모델링이 가능하다는 정도까지만 하나 확인해서 세부적인 어떤 중축에 관한 범위나 시기는 지금 당장 배제해야 돼. 여기서 공유하는 봉의설 등이라고 했을 때 상가에 관한 의미는 몇 개의 의미를 포함하더라?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한 상가 개념이란 것 정도 해서 이 허용 행위는 그 부분에 따른 지문 정도를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부분들. 자, 우측 양가로 이번에 리모델 허가 기준 등을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 두시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 그 정도만 간단하게 용어에 관한 부분 하고, 그리고 방금 봤던 그 시행 대상이 되는 이 허용 대상에 대한 크게 공동주택과 공유나 봉의설 등에 대한 이 부분은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지 정도만 확인하는 시간을 잠깐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일단을 해서 지문 지금 3장에 관련된 행위 허가와 신고 기준 하나 좀 마무리하고 한 장을 넘겨서 180페이지 가시면 4장 공동주택 회계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부분의 내용 몇 가지를 잠깐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4장에 지금 나와 있는 공동대 회계관리 관련해 1절에 관리비 등 관련해 양가로 1번에 자, 동그라미 1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대 입주자 및 사용자는 그 공동대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한다. 1번, 2번, 3번 지문 한번 쭉 봐두시고요. 여기는 보면 그 관리비 내용이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볼 거는 회계관리, 공동대 회계관리에 관련 명칭에 관한 부분과 몇 가지 구분 하나 정도 잠깐 보시죠. 첫 번째는 지금 관리비, 즉 공동대 관리법령에 따라 관리비 내용이다 그래서 관리비 비목이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는 보면 그러면 관리비 비목입니다. 비목. 자, 그러면 관리비 비목 하게 되면 법령 규정상 몇 가지 관리비 비목을 정리하고 있냐면 10가지 관리비 비목을 법령상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일단 10가지 비목이 뭐 있는지 간단하게 확인한다면 첫 번째 일반 관리비, 2번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5번 승강기 유지비 나와 있고요. 여기서 이제 관리비 내용 중에 이제 보시면 그 10가지 비목 중에 이제 보시면 동그라미 6번에 난방비 하나 가면서 잠깐만 보죠. 난방비. 그러면 6번에 지금 10가지 관리비 비목 중 6번에 난방비에 관한 것 잠깐 하나 확인하면 난방비. 양가로 난방전량기 등이 설치된 공동대의 경우에는 그 계량에 의해 산정한 난방비를 말한다 해서 난방전량기 등, 쉽게 말하면 계량기가 설치됐다면 계량기에 설치됐다면 그 계량기에 계측된 수치를 통해 뭘 부과하겠다? 난방비를 부과하겠다는 겁니다. 6번, 7번. 7번은 지금 급탕비입니다. 급탕비. 자, 급탕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6번하고 7번에 나와 있는 난방비하고 급탕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관리비는 일단 6번하고 7번까지 일단 나머지 쭉 가는데 일단 나머지 10가지 한번 쭉 내용만 먼저 확인하죠. 8번은 수선 유지비, 그리고 9번 진행형 홈 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여기는 보면 양가로 단서에 따라서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그리고 10번 위탁관리 수수료죠. 역시 마찬가지 이 위탁관리 수수료도 그 공동택 관리 방식이 무슨 관리라면 위탁관리 방식이면 뭐가 있습니까? 위탁관리 수수료도 뭘로 포함합니까? 관리비 비목으로 포함합니다. 해서 일단 그러면 일단 여기 1번부터 쭉 해서 마지막 10번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 일단 그러면 지금 볼 거는 자
여기 이제 보면 관리비 비목하게 되면 일단은 몇 가지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에서 몇 가지? 10가지 관리비 비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일반 관리비에서 마지막 위탁 관리 수수료까지 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방금 봤던 6번하고 7번의 난방비, 급탕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6, 7번에 설명한 이 난방비와 급탕비는 무슨 난방 방식인 경우에 난방비, 급탕비를 말할까요? 그래서 난방은 이제 크게 보면 개별 난방, 중앙 난방, 지역 난방인데 이 관리비 비목의 10가지 비목 중에 6번의 난방비, 급탕비 여기는 무슨 난방이냐면 여기는 중앙 집중식 난방 방식, 즉 중앙 난방 방식인 공동택이라면 관련 난방비, 급탕비는 어디로 부과합니까? 관리비로 부과합니다. 그래서 6, 7번에 나와 있는 일단 그 분류상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또 언급이 됐을 때 난방비, 급탕비 6번은 여기는 무슨 난방이다? 중앙 난방 방식이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따로 법에서 중앙 난방이나 따로 언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도 6, 7번은 여기도 플러스 이 난방 입장에는 무슨 난방이다? 여기도 중앙 난방 방식이다. 그래서 나와 있고요. 개별 난방 방식은 여기는 전혀 관계가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빠진 부분이고요. 그러면 하나 남았네요. 중앙 난방이 있으면 또 뭘 하나 기억하셨냐면 그러면 지역 난방 방식인 공동택이라면 이때는 관리비가 어디로 갑니까? 그래서 여기도 바로 이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건 잠깐 해서 정리하는데 그럼 일단 앞으로 이제 보면 하나 구분하실 것은 이 난방 방식에 따른 난방비, 급탕비에 관련해서 중앙 난방 방식의 난방비, 급탕비는 어디로 갈 건지 또는 이 지역 난방 방식 공동택의 난방, 급탕비 어디로 가는지 그것만 잠깐 구분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건 잠깐 놔두시고요. 자, 그럼 일단은 좀 이따가 지역 난방 하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자, 밑에 지문에 양가로 3번 주체는 다음에 비용에 대하여 이와 다음이 되는 이와 이를 관리비와 구분하여 징수한다. 그래서 두 번째는 지금 관리비와 뭐 한다? 여기를 구분징수입니다. 구분징수.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구분징수란 건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따로 구분해 징수해야 될 항목을 법에서는 지금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은 지금 구분징수는 크게 두 가지를 두고 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하나 두고 있고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하나 두고 있고 자, 두 번째는 안전진단 실시비용이라 그래서 두 번째 나와 있는 게 안전진단 실시비용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즉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안전진단 실시비용은 이거는 관리비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의 징수 절차를 거쳐서 징수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관리비에 포함 징수하면 안 되는데 실제적으로 보시면 이제 법에서는 구분이라고 됐지만 실제 이제 보시면 공동택에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비에 포함해 징수합니다. 포함해 징수하지만 실제 법에서는 뭐 하게 되어 있다. 장기수선 충당금만큼은 관리비에 포함하지 말고 구분해서 별도의 징수 절차를 거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 일단 하나. 두 번째 안전진단 실시비용이라는 건 요거는 뭐냐면 공동택인데 보시면 공동택 내력 구조부에다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뭐예요? 이 공동택이 안전한지 안 한지 뭐 하자? 안전진단을 하는데 그 진단에 실시된 비용 역시 마찬가지 관리비와 뭐더라? 구분징수. 그래서 일단 동그라미 1번 장기수선 충당금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안전진단 실시비용 하나 나와 있는 부분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 양가로 4번 사용료. 일단은 관리비 비목 구분징수 둘 그 다음에 사용료입니다. 사용료란 건 주체가 징수 대행을 해서 납부하게 되는 부분인데 자 지문 양가로 4번 관리주체는 입조자 등이 납부하는 다음에 사용료 등을 입조자 등을 대행하여 그 사용료 등을 받을 자에게 납부할 수 있다. 1번 전기하고 일단 2번의 수도는 여기서 말한 전기수는 뭘 포함하고 있다?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전기를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1번, 2번하고 3번 가스 사용료하고 4번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용료는 9가지 나와 있는 부분들 중에 동그라미 4번입니다. 4번은 이제 보니까 그 난방 방식에 따라 이제 보시면 지문에 동그라미 4번에 지역 난방 방식인 공동택이 뭡니까? 난방비와 급탕비. 그럼 여기는 지역 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로 분리되어 있으면 지금 좀 전에 봤던 이 난방비 급탕비 관련 부분은 이 두 가지만 일단 먼저 구분한다면 난방 방식이 중앙난방이라면 해서 난방 급탕비는 뭘 어디로 부과합니까? 관리비로 부과되는 반면에 난방 방식이 어디라면 어느 방식이라면 지역 난방 방식인 경우라면 그때 난방 급탕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디로 갑니까? 그때는 사용료로 부과된다는 것에 대해서 4번 하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분 하나. 자, 그 다음에 5번 정화조물 수수료. 그래서 공동단지에 어떤 정화조가 설치됐다면 있다면 정화조물 수수료도 사용료로. 그 다음에 6번 생활폐기물 수수료. 역시 마찬가지 생활폐기물이라는 거 여기는 보면 음식물 뭐 쓰레기 그 비용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6번 생활 폐기물 수수료하고 그다음에 7번 공동주택 단지 안에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7번은 그래서 7번은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라고 나와 있는데 7번은 여기는 공동주택 전체라는 거 여기는 화재 보험료 정도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을 거예요. 전체를 대상하는 보험료 7번. 8번은 입주자 대비 회의 운영 경비 그리고 9번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경비까지 해서 이제 보시면 9번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건 공동택의 그 입주자 대표 구성원이 되는 동별 대표자나 또는 입주자 대표 위원을 선출하거나 해임하기 위해서 뭘 구성하게 됐냐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9번은 이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한 이 운영 경비 그래서 이 운영 경비까지 해서 일단은 여기 사용료로 이제 분류되는 건 총 몇 가지가 있다? 9가지 사용료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9번에서 1번부터 쭉 해서 몇 가지 9가지가 이제 징수 대행이 되는 항목으로 몇 가지를 분류하고 있더라. 9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따로 부과는 한 2가지 정도에서 동그라미 1번. 주체는 주민공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공동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주민공동시설 이용료는 주민공동시설의 위탁에 따른 수수료 및 주민공동시설 관리 비용 등의 범위에서 정하여 부과 징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저 용어 하나만 보죠. 용어 하나만. 인양기입니다. 인양기. 여기는 보면 인양기 지금 법령상의 지문에 가보면 인양기 등의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양기는 지금 실제 인양기란 지금 표현을 되어 있지만 인양기란 표현을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양기는 지금 거의 설치된 공동体 거의 없죠. 그래서 인양기는 여기는 뭘 정리하면 예전에 지금 설치됐던 곤도라란 표현은 자체를 이거를 뭘로 표현해 이거를 인양기란 표현을 해놨어요. 곤도라는 지금은 거의 없죠. 그래서 이제 보시면 공동 초창기 이제 건설 공부에서 통상 이제 보시면 공동체 예전에 초창기 건설 가장 보편이 많이 됐을 때 보통 10층 전후 정도에서 층수가 많이 보급이 됐을 때 그때 이삿짐을 운반할 때 뭘 통해서냐면 이 옥상에 있는 이 곤도라를 이동을 해서 그 건물 앞베란다 쪽에 곤도라를 내려서 그 곤도라에 짐을 싣고 이삿짐을 운반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인양기란 즉 이 곤도라 자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인양기라는 표현은 지금 여기 법령 규정은 드러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거는 사용하고 현재 이용되지 않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법령상은 현재 인양기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이 부분도 여기서도 이제 보면 관리비에 관한 부분 인양기도 등장하지만 또 이 부분들이 안전관리 파트에 갔을 때 이 관리 조치가 안전관리를 수립할 때 수립해야 하는 대상 시설물에 들어가 있긴 하지만 현재 공동체를 사용한다나 사용하지 않은 대상 시설 정도만 간단하게 해서 따로 부과 하나 정리하실 수 있는 부분 보고요. 자, 양가로 6번 예치등. 예치등이 이제 동그라미 1번 나와 있고 동그라미 2번. 자, 관리조차는 관리비 등 입자비가 지정하는 금융권 예치 관리할 장기선 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한다 해서 여기도 지문 중에 보면 여기도 관리비 등 관리비 등에 관한 부분인데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관리비 등이라고 했을 때 관리비 등이란 지문을 두었을 때 여기서 이제 관리비를 포함한 하나 이상 의무가 포함된 여기서 관리비 등 하게 되면 여기는 몇 가지가 들어가 있냐면 지금 관리비도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비 들어가고요. 지금 좀 전에 봤던 사용료도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장기 수선 충당금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관리비 등이라는 표현에는 몇 가지가 포함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냐면 여기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의 세 가지 표현을 묶어서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거를 관리비 등이란 표현으로 정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관리비 등을 일단 보면 여기는 통장을 어떻게 관리하냐? 그래서 일단 입주협회가 지정하는 금융계획은 예치 관리하되 예치 관리합니다. 네, 그러면 이 관리비 등을 예치 관리하는데 그중에 이 관리비 등 중에 방금 봤던 이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무엇만큼은 별도 계좌라고 그러면 별도 계좌라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 그래서 별도의 계좌란 것은 여기는 통장을 달리해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별도 계좌로 예치 관리하는데 이 경우 계좌는 소장의 직인 외에 회장 임금을 뭐 할 수 있다? 복수로 등록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는 이 중에 장기수선 충당금만큼 관리비와 사용료하고 여기는 통장을 같이 쓴다, 달리 쓴다. 관리비와 사용료와 별도로 뭘 다시 만드세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관리할 별도 계좌라는 건 통장을 달리 만들어서 뭐는 충당금을 따로 관리한다는 의미로 여기 접근하셔서 확인하시고요.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이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뭘 또 하나 잠깐 확인할 필요가 있냐면 장기수선 충당금에 그럼 이것도 지금 돈입니다. 돈.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 돈 이와 같이 별도 계좌로 해서 여기를 관리하는 부분 하나 나와 있고요. 장기수선 충당금의 개념하고 하나만 잠깐 확인하실 필요가 있냐면 수선 유지비에 관한 부분에서 여기는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수선 유지비에 관한 이 부분에 따라서 이 부분만 잠깐 하나 확인하죠. 자, 여기 이제 보면 장기수선 충당금도 수선 유지비도 돈은 돈인데 자, 그럼 여기는 어디에 쓰는 돈이냐 해서 이제 보면 자, 여기는 이제 보면 자, 공동주택의 전유를 제한 나머지 부분은 다 무슨 부분이라고 썼냐면 전유를 제한 나머지 부분은 다 무슨 부분이냐면 공용 부분입니다. 공용 부분. 그러면 결국은 이 공용 부분은 누가 유지 보수 관리 책임 여기는 사업 주체, 여기는 관리 주체. 그러면 누가 여기를 유지 관리합니까? 공용 부분은 누가 관리 주체. 그러면 결국 공용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있다면 뭘 합니까? 공용 부분에 문제가 있다면 보수하고 또 보수 아닌 뭐를 할 수 있다? 교체. 그러면 공용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을 때 보수하거나 교체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해. 그러면 이 공용 부분에 보수 교체에 필요한 돈인데 그러면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 할 건지 수선 유지비 이걸 가지고 갈 건지인데 여기는 이제 보면 여기는 보면 이 장기수선 충당금하고 뭐 하나 같이 보실 필요가 있냐면 장기수선 계획입니다. 장기수선 계획.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꼭에서 별도가 아니라 장기수선 충당금은 뭐하고 같이 연계해서 같이 보실 필요가 있냐면 장기수선 충당금이 바늘, 이게 바늘이라면 뭐더라? 계획의 수선. 이 둘의 관계는 주로 무슨 관계다? 바늘과 실의 관계다 해서 장기수선 계획은 용어상에 한번 정리했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기수선 계획은 뭐 어디냐면 공동택 공용 부분에 무슨 시설이라고 그랬냐면 주요 시설에 교체와 보수, 교체와 보수에 필요해. 이 교체와 보수에 대한 장기 계획을 무슨 계획이라고 했냐면 장기 수선 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법에서는 이 주요 시설, 이 법에서는 이 주요 시설은 어디냐? 그러면 주요 시설은 공용 부분 모두가 아니라 이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의 범위를 법령에서 즉 공동택 관리 법령에서 주요 시설의 범위를 따로 정해놨어요. 그러면 공용 부분 중에서 주요 시설로 법에 정한 그 대상 범위에 대한 공용 부분에 뭐가 있다? 때가 되면 교체를 하고 때가 되면 보수하게 되는데 이때 교체 보수에 필요한 돈은 무슨 돈을 가지고 이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된 대상에 대한 주요 시설에 대해서 교체 보수할 거지. 그때 소요되는 돈이 무슨 돈이다? 그때는 무슨 돈을 장기수선 충당금을 가지고서 공용 부분 중에 무슨 시설에 대해서 주요 시설로 정한 법에 정한 그 범위에 해당되는 이 시설에 대해 교체 보수 비용은 무슨 돈을 가지고 갑니까? 장기수선 충당금으로 합니다. 그래서 주요시설 나중에 이거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으니까 확인할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주요시설에 대해 그러면 결국 주요시설이 아닌 공용 부분도 있지 않겠네. 그러면 주요시설로 분류가 되지 않은 공용 부분이라면 그때는 어떤 비용을 지불해서 그 이 주요시설에 해당되는 부분에 할 거냐. 그래서 공용 부분 중에 주요시설 즉
공용 부분 중에 주요 시설에 이 주요 시설이 제외가 되는 공용 부분이라면 그때는 무슨 비용으로 보수 교체합니까? 수선 유지비로 보수 교체한다. 그래서 공용 부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모두 같은 비용이 아니라 공용 부분 중에서 주요 시설로 분류가 되는 대상의 교체 보수는 어느 돈을 가지고 갑니까? 장기손 충당금으로. 그럼 이 주요 시설에서 제외가 되는 공용 부분이라면 그때는 무슨 돈을 가지고 갑니까? 수선 유지비를 가지고 뭐더라? 제외가 되는 대상 시설에도 뭐더라? 보수하고 교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한번 하시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그 부분을 설명을 한 건 아니지만 지금 나와 있는 대로 H 등에 관한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때 장기손 충당금하고 공용 부분의 관계 정도만 간단하게 하나 정리를 했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러면 가장 기본에 뭘 여기서 구분할 필요가 있냐면 관리비는 일단은 몇 가지가 있다. 10가지 관리비 비목이 있고요. 구분징수는 몇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 구분징수 있다는 부분을 하나 하고 그다음에 징수 대행에 대한 항목은 몇 가지가 있더라. 사용료 몇 가지 9가지가 되어 있다는 것 정도에서 일단 해서 그게 3가지 정도 관리비 비목 10가지 그리고 그리고 구분징수 2가지 사용료 몇 가지 9가지 사용료 부분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부분까지 일단 정리를 하고 한 장을 넘겨서 가봤더니 지문은 182페이지입니다. 182페이지 가시면 지금 지문에 관리비 비목이다 그래 총 몇 가지 비목을 두고 있다고 잠깐 그 1번부터 마지막 위탁을 정리했었냐면 10가지의 관리비 비목이 있다는 부분 하나 정리했었고 세부적인 구성 4개다 그래서 우측에 내가 보면 일반 관리비부터 쭉 해서 위탁 관리 수수료까지 되어 있는 부분 이죠. 여기 이 세부적인 내역에 관한 부분 지금은 따로 정리를 하지 않겠지만 일단 10가지 비목에 따른 세부적인 내역이 구성되어 있다는 부분 하나 확인하실 수 있고 여기는 지문 중에 하나만 잠깐 설명드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만 잠깐 확인할까요? 밑에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박스에 가면 수선 유지비가 있습니다. 수선 유지비는 방금 여기 장기손 충당금하고 구분 설명을 한번 드렸던 부분이 있었어요.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 지문 중에 동그라미 1번만 가보죠. 수선 유지비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4가지 구성대로 꾸려져 있는 부분들 중에 동그라미 1번만 하나 확인합니다.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들 중에 이 장기손 충당금과 이제 수선 유지비 관련 설명드렸던 것 중에 지금 수선 유지비 관련 동그라미 1번에 가보죠. 수선 유지비는 동그라미 1번에 가보니까 방금 설명드렸던 부분에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되는 즉 장기수선 계획에서 제외됐다는 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 시설의 범위에서 제외가 되는 공용 부분의 대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제외가 되는 공동대 공용 부분의 수선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보수 용역시는 용역금의 직영시는 뭐더라? 자재 및 인건비다. 그래서 여기는 장기수선 계획에 제외가 되는 공용 부분이라면 무슨 돈을 가지고 갑니까? 수선 유지비. 그러면 장기수선 계획에 포함되는 공용 부분이라면 어떤 비용을 가지고 이거를 해결을 합니까? 그때는 장기 수선 충당금으로서 대상 시설에 대한 교체나 보수를 하게 됩니다. 정도만 확인하시게. 그래서 세부 내역은 지금 당장이라기보다는 해서 수선 유지비 관련한 동그라미 1번 정도 하나 장기수선 충당금 비교 설명드렸던 부분 지문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회계 관리는 이 정도만 기초 부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4장 마무리하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